자손을 중간에 하나 더 잃어버렸나요? 네. 이자손 말고 둘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근데 우리 씨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바빠? 남자 관계가 좀 있었어요. 남자 관계요? 네, 남자 관계가 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인데 남자 관계? 제가 겁나는 거는 저희 와이프가 혹시나 이혼을 요구하거나 한다면은 여기서 제가 누구 한 명을 더 잃으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혹시 와이프는요? 와이프 그 다음에 아이는요? 아이는 지금은 2명 있습니다. 2명? 네. 아들 둘이에요? 네, 아들 둘입니다. 그리고 장남? 이름이요? 장남은 10살 때 사고로 죽었고요. 아, 그래요? 지금 살아있는 아이가 이제 장남이 되죠? 네. 응? 네. 지금 살아있는 아이 중에 장남. 네. 어리네? 네. 애기 이름이요? 애기 이름은 그 다음에 차남. 네, 지금 4살입니다. 아직도 멀었다. 공부시키려면. 마누라까지 해서 새 키워야 되겠다. 응? 아이 이름이요? 자손을 중간에 하나 더 잃어버렸나요? 자손. 네. 이자손 말고, 둘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살이.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그럼 얘가 차남인 거네. 응?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하고. 가슴 아파서. 근데 우리 씨는 뭐가 좋아서 이렇게 바빠? 동서남북으로? 아빠 혼자 멍해를 지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응?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아빠 지금 현재 자영업해요? 지금은 원래는 기업에 다니다가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바람에 지금은 그래서 지금 기농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농사 져요, 그럼? 네,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 뭐라도 해야 살지. 숨을 어떻게 쉬어? 응? 지금 한번 봅시다. 근데 우리 씨는 무쇠야? 일만 해? 응? 책임감 때문에 그러고? 저는 가정이 좋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른 짓을 일도 안 하네? 식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시는 대주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씨는 활량이다. 이게 둘이 남녀가 뒤바뀐 것 같아. 응? 사실 기농했던 일 중에 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와이프가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와이프가 전 직장을 다니면서 좀 남자 관계가 좀 있었어요. 남자 관계요? 네, 남자 관계가 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인데 남자 관계? 직장 다니면서 본인도 그게 돌파구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물론 이제 저도 있지만 옆에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작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어떤 깊은 거기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에서 이제 기능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와이프도 마음을 잡고 이게 왔지만 여기서도 일단은 그 정신적으로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네네. 그러면은 우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보기엔 농사를 짓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지을 사람이 아닌데? 네,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이고 네네네. 그래서 뭐 내일 와서도 실질적으로 가정 일이나 아니면 아이들 키우는 제가 다 했어요. 일도 하고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찾았더라고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대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인근 지역에 이제 대학을 보내고 지금은 현재 대학원까지 제가 지금 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근데 왜 아빠 이 마누라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요? 더없이 믿죠. 믿는데 가슴앓이가 들어있어서 마누라를 그러고. 맞습니다. 지금 와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게 뭐냐면은 저는 마냥 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회복을 해가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얼굴도 좋아지고 밝아지고 하니까요. 근데 한 번 저녁에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면은 몰래 피해서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요? 네, 그리고 전혀 저하고 대화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밝은 모습이 보여요. 네네. 그러던 중에 와이프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문자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핸드폰을 보게 된 거죠. 음. 그런데 누나라고 문자가 시작이 되고 사진이 와 있어요. 네. 그리고 내용 자체는 내용은 즉슨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갔다 왔더라고요. 아, 같이요? 네, 이 남자랑 둘이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러고 가서 대주님한테는? 이 사진상으로는 음식 사진이에요. 뭐 이렇게 둘이 뭐 같이 찍거나 그런 사진은 아닌데 음식 사진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누나 여기 맛있었지. 다음에 또 한 번 가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내용 있는 거 해가지고 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모든 문자가 다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달랑 이 문자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거 못 지우셨구나, 이건. 이게 전에 상황도 있고 하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고 정말 기운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번에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제가 지금. 근데 주변에 남자가 많긴 되게 많아. 응? 남자가 너무 많아요.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를 숨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응? 잊어버리려고. 근데 그 현명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서. 지금 대학원 언제 졸업해요? 대학원 내년에 졸업합니다. 졸업하면 집에 안 치시죠? 저는 너무나 그러고 싶은데 걸리지 말죠. 좀 단속 좀 해봐요. 응? 본인도 자꾸 나가고 싶어하고. 누구는 안 나가고 싶어? 솔직한 얘기로 일 속에서 파묻혀 있는 신앙생활, 그게 대학원 뒷바라지가 보통 쉬운 일이냐고. 애를 이렇게 아이들 둘까지 케어를 하면서 지금 얘네들한테도 아직 돈 들어갈 일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 앞으로 10년간 쉴 시간이 없다고 보는데 나는. 그럼 마누라가 옆에서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그릇 해줄 줄 알아야지. 이젠 그만 방황해야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진짜. 지금 왜 이 멍해를 내가 보기에는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응? 이게 가슴에 이렇게 자식을 안잖아요. 이러고 못 다닙니다, 사실.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빠 그렇게 쉽게 허덕거리면서 그게 됐딜까? 안 되잖아. 지금도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눈 뜨면 옆에 있는 것 같으니까 헛헛날 일하는 거야. 서로 부부가 그 맞들고 불쌍하게 생각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 응? 내놓고 확 바람은 아닌데 뭐 다리 걸치기 하도 너무 많아. 친구라면 친구랄까? 한 푼에 애껴서 나무 있는 애들 잘 키울 생각해야지. 그리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근데 내가 보기엔 그래. 우리 씨가 좀 마음을 다부지게 좀 잡수셨으면 좋겠다. 응? 그냥 너 좋은 거 해. 난 힘들어도 돼. 알았어. 너만 괜찮으면 돼. 너무 베풀었어요. 응? 힘들다는 소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나도. 하고 다행히도 우리 큰애가요. 응? 굉장히 철이 많이 났어요. 아드님이. 예. 얘가 이제 순서로 보면 셋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빠 고생하는 거 알고 아빠 가여운 거 알고 얘가 엄마 역할까지 지가 어린 친구가 굉장히 마음이 깊네.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가여운 거야, 얘 마음속에. 응? 아빠한테 짐지우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빨리 졸업하면 돈을 벌든가. 아마 짬짬이 시간 나면 아빠 와서 도와드리는 게 될걸? 뭐 실질적으로 대학도 안 가고 저 도와준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그만큼 기특한 아이예요. 생각이. 너무 일찍 철이 나고 가슴 아픈 그 사연을 너무 일찍 겪었어요. 애기가. 가엾지, 이 아이도. 굉장히 어른스럽고 굉장히 그렇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아빠한테 힘이 되려고 하는 아들이거든, 이 아들. 자기 마음엔 그런가 봐. 엄마를 바라보는 눈과 아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얘. 젊은 아이기 때문에 이 눈치나 이게 너무 빤해요. 엄마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 아들이 느끼고 있어요, 엄마에 대해서. 응? 이게 더 사이가 가기 전에 말투가 들려요, 큰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하고 엄마한테 말하는 말이 다르다고요, 얘. 그러지 않아요, 얘 승질머리가? 맞습니다. 응?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것도 있고요. 다른 집의 여자 엄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얘가 보기에. 응? 지 어렸을 때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렇죠. 뭐 엉아는 못 봤지만 제일 큰 엉아는 그랬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씨도 정신 차려야 되고 살 것 같으면 조금 너무 자유분방하고 너무 풀어졌어요. 이게 자식을 가슴에 안은 애미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겁나는 거는 저희 와이프가 혹시나 이혼을 요구하거나 한다면은 여기서 제가 누구 한 명을 더 잃으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좋은 저기를 버릴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 그늘 아니면 어서 힘필 것 같아요. 이혼 얘기 죽었다 깨어도 못합니다. 아빠 같은 좋은 신랑? 편안한 신랑 없거든. 밥을 하기래 빨래를 하기래 자기가 돈을 벌어다 대야 돼. 열심히 일해서 다 대주는데 이혼 얘기는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사귀는 남자는 없어요. 다 걸치기예요, 그냥. 마음이 호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그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두 부부가 의지하면서 서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거든, 나는. 응? 해서 좀 진지한 얘기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대학을 졸업하거든 꼭 집에. 그거는 내가 보기에 아들이 하면은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엄마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라든가. 응? 이 아들 무서워해요. 왜 틀린 얘기를 안 해요. 애어른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족 모임이라든가 있을 적에 한번 좀 짚으셔야 할 것 같고 밖으로 그만 돌리세요. 응? 바람이 깊숙이 난 거는 아니에요. 주변에 남자들이 많고 친구니 뭐 오빠니 누나니 동생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응?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네. 응? 네네. 해서 아이들이 컸으니 아이들 무서운 것도 있고 이혼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응? 네네. 선생님, 혹시나 모든 이런 일들이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저로 인해서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묘자리를 잘못 쓰셨었고 묘를 손을 잘못 대셨어요. 우아래가 바뀌었다고 할까요? 위로 가셔야 될 어른이 아랫자리라고 아래 자손이 위로 앉았고 그 다음에 합장을 하고 응? 산소 지금 미래한 적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탈이 너무 많아서 자손이 자꾸 꺾였어요.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산소손 잘 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자손이 하나씩 자꾸 꺾여요. 응? 정신이 나간다든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형의 산소가 위치가 바뀐다고 하는 거는 집안이 옳게 안 흘러가요. 우리 대주님 탓이 아니라 여긴 내가 보기에 성형의 산소를 잘 못 썼다. 응? 그 형세를 보면 조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높게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높은 산도 아니야. 쫙 타고 가면서 이게 약간 좌향도 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어 있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산소짜리 문제가 되게 많이 들으셔서 집안에 우환이 들고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 이게 내가 해운이 불운할 때, 이 자손이 해운이 불운할 때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자손이 엄마에 대한 애정, 엄마에 대한 미련, 엄마에 대한 그런 것들, 엄마에 대한 원망도 되게 많습니다. 그 자손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엄마가 잘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씨가 제발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응? 정말 그래주길 바라고, 이혼 얘기는 없을 거니까. 사람이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도 버거워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쯤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죄 닦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선영의 산소를 잘 못 썼던 거 나중에라도 혹시 그거를 뭐 다시 한번 미를 해서 그거를 가족장이라든가 어떤 얘네들한테는 안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나중에 꼭 수목장이야. 수목장에 탈이 없습니다. 응? 그리고 가족묘라든가 이런 납골묘를 가족묘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험한 일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산소 미래를 하고 그런 거 할 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땅덩어리 좁으니까 요즘 생매들 안 하고 전부 다 화장을 하고 날리고 납골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수목장입니다. 응? 그 명심해야 돼요. 정리할 때 그렇게 하셔야 이 아이들한테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위에서 잘 못하셔서 자손들이 바람이 부는 거니까. 응?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손이라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우리 가 정말 늠름합니다. 듬직하고 벌릴 데가 없습니다. 이 친구. 그래서 아빠한테 든든한 아들이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 자손이 너무 기특합니다. 응? 그래서 집안에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아들, 그거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응? 그리고 이는 이 자손은 재밌는 구석도 있는 아이예요. 응? 근데 자기중심적인데 되게 많아요. 엉아 같지 않고. 그래도 나이차도 별로 안 나는데 어른처럼 잘 어우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나아졌네, 애기가. 응? 그래서 아들들이 착하고 형 윗물이 맑으니까 밑에도 따라간다고, 응?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철이 들렀습니다. 애기가. 응? 그나마 저희 집에서 웃음을 주는 아이죠. 재밌는 아이입니다. 응? 영혼이 좀 맑은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래도 얘가 중심을 잘 잡고 동생을 많이 사랑하고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빠한테 포커스가 되게 많이 받쳐 있어요. 너무 잘 살으신 것 같다. 응? 그래서 아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자손들 기특합니다. 응?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와이프시면 졸업하면 딱지구로 안 치세요. 일도 시키지 마세요. 밖에 돈 벌라고도 시키지 마요. 응? 알겠습니다. 사람의 심상이 그렇게 독한 사람이면 되질 못해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집안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옆에 그냥 묶어놓으세요. 집안 살림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영의 산소에 문제가 있어서 집안에 좀 무한이 있으셨다. 본인 잘못은 아니시다. 산소 또 손댈 일이 있으시니까 그때는 꼭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겠다. 꼭 선생님 와서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맥이 내리고 수맥이 내리면 이렇게 머리를 자꾸 때리고 몸들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은으로 하시고, 설사 물이 찬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묘가 꼭 그런 묘가 있는 것 같아서 머리를 때리니까. 네네. 그래 은으로 하시면서 나를 잘 가리고 이장을 하거나 어떤 부분을 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을 또 한번 하실 것 같아, 몇 년 내로.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또 묻고 싶으신 거요? 네, 괜찮습니다. 일단. 그래요? 편안하게 가세요. 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네, 지시하신 대로 일단 가족들 먼저 잘 보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요놈 큰 놈 믿고 화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힘되는 아들이다. 기특하다. 네.